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1년 12월 23일 아침 방송도 즐겁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인생의 세 가지 후회, 참을 걸, 즐길 걸, 베풀 걸. 인생이 지나고 보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사항이 많이 후회로 남는가 봅니다. 감사스마일도 20대 때, 30대 때 많이 참지 못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는 게 이기는 겁니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하고요. 즐길 걸, 그러니까 즐기지 못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도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또 일을 갖다 하지 않고 또 놀 때도 정말 재밌게 놀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베풀 걸. 감사스마일도 많이 베풀면서 살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많이 베풀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끝낼까 하다가 또 반드시 소유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유해야 될 게 첫 번째로 건강이고요. 두 번째로 재산, 세 번째로는 친구 및 배우자. 근데 사람들이 이 건강하고 이제 친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약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불편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또 돈을 갖다 정말 또 좋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돈에 대해서 또 약간 또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산에 대해서 제가 어제 닥터 마빈 책을 보면서 좀 발췌를 해서 오늘 방송 말미쯤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감사스마일이 지난번에 이제 모델하우스도 다녀왔고요. 힐스테이트도 운정 저는 나쁘게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그 힐스테이트 운정에 대해 가지고 국방부가 이제 그 고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발목을 갖다 좀 잡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국방부 주장을 기각했다라는 MTN 뉴스 오기안 머니투데이 방송의 오기안 기자님의 기사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조감도인데 여기가 지금 뭐 1블럭이고요. P1, 여기가 P2 블럭이죠. 여기가 운정역이고 일단은 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파주시 운정 신도시의 운정역 주변에 3,400가구 아파트 인허가 때문에 갈등 중이었던 국방부와 파주시 사이에서 법원이 파주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정부 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국방부가 제기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분양신고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제기한 주택건설 사업 승인 및 분양신고 수리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이제 지금 미계약분 내 집 마련 신청을 갖다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27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초치기를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신청을 해보시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오피스텔 아파트에 2669가구가 계약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40% 전후로 아마 계약이 된 것 같고요. 나머지 한 60에서 70% 정도는 아마 지금 초치기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제 예상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아마 내년쯤에 744가구가 분양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방부에서는 반대한 이유가 유사시 대공방어 작전 등을 이유로 해서 반대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건 크게 반대할 이유가 아니고 만약에 뭐 대공방어가 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진지를 좀 변경을 하면 되는 거고요. 요즘에 제가 알고 있기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대공방어가 굳이 뭐 파주에서 대공방어를 갖다 할 이유는 없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뭐 아직 정확한 뭐 결정은 안 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파주시의 모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를 분양받으셨던 계약을 하셨던 분들은 좀 가슴을 좀 조였을 것 같은데 잘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 대해서 이제 무상 제공 혜택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홈페이지를 가서 보시게 되면 되어 있는데
일단 똘똘한 한치의 참여 의향 접수는 먼저 접수 마감일이 이제 26일 일요일까지. 신청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7일 월요일부터 10시부터 11시 사이에 10시 이후부터 이제 10시 땡땡 10시 00분 00초부터 해가지고 신청금이 말 그대로 순서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다 찍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초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치기를 갖다가 이제 10시 넘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빨리 넣어서 내가 막 순번이 한 100번째다 그러면 제가 100번 내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호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스마일 그 좀 친한 고객 한 분도 당첨이 됐는데 층수랑 타입이 너무 안 좋아서 평면이 너무 안 좋아서 일단 초치기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초치기 잘하는 방법이 유튜브에나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팁을 좀 말씀드리면 이건 말씀 좀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아무튼 찾아보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동호 지정일은 28일 화요일부터 이제 이뤄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28일 10시부터 17시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녁 시간까지 아마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신청금액 100만원입니다. 계약일은 28일 화요일부터 30일까지 화수목 3일 안에 이제 이렇게 이 많은 세대수가 이렇게 계약서 발행을 한다는 게 조금 시간이 좀 타이트하긴 한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일 똘똘한 한치 참여 의향을 갖다 이 온라인 접수를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더 운정 최고 경쟁률이 57.8대 1이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더 운정 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변경된 걸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면 중도금 대출 이자가 지금 50%에서 60%까지 확대 적용됐고요. 그 다음에 규제지역 중도금 대출 건수 제한은 미포함되어 있으면서 2022년 1월 이전에 분양 강구했기 때문에 DSR 2단계 규제도 미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2025년 8월에 입주라고 하면 지금 경의중앙선 라인에 현재 지금 서해선 일산까지 연장되는 게 대곡 소사선이 제가 생각했을 때 운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다들 저에게 이제 GTX A하고 이 운정에 있는 힐스테이트 운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는데 GTX A도 아마 마을버스라든지 그런 버스 노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금방 갈 수가 있고요. 지금 경의중앙선 라인도 이제 예를 들어 배차 간격도 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철도 그런 것들도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거는 대곡 소사선이 일산까지 연장되는 게 아니라 파주 운정까지 연장을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힐스테이트 더 운정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 문산간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면 제1 자유로라든지 제2 자유로보다 훨씬 더 서울 접근성이 좋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 말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만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 특히 아파트를 갖다가 아파트를 사야 되나 많이 망설이실 텐데 제가 판단했을 때 아파트를 먼저 사셨다가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반드시 소유할 세 가지에서 이제 이 재산 관련해가지고 제가 오늘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닥터 마빈의 자본의 체력 혹시 어제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이 자본 체력이라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물을 한 잔만 마시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라든지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이 책에 기회의 평등은 자본 교육에서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기회의 평등.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제 자녀들 교육을 갖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자본 교육을 갖다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부동산을 갖다 투자하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는 조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사회를 갖다가 지탱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직장, 그다음에 공무원 이런 것들을 다들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소득이 양극화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20, 30대 젊은 분들이 정말 욜로족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재미나게 살겠다, 인생을 즐기겠다 라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팽배되어져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내 자신부터 좀 되돌아봐야 될 게, 저도 부끄럽지만 자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20대 때 군대를 갔고 직업군 생활을 했고 나라에서 주택을 주었기 때문에 주택 걱정이 없이 살았고요. 관사라는 게 제공됐기 때문에. 그리고 전역을 하고 난 이후에 맞닥뜨리는 사회 현실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뭐 사회에서 육군 대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육군 중령, 육군 대령, 예를 들어서 장군도 사회에 나오면 아무런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도 일하지만 돈도 일해야 된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젊은 분들은 좀 가질 수도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내가 한 직장에서 30년, 20년, 40년간 쭉 해서 정년퇴임을 했었던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들 존경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나머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노동보다는 자본이 앞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자본 교육이 뭐 돈만 밝히는 그런 교육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몇 등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19년 OECD 기준으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 3위입니다. 3위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그런데 1위가 멕시코고 2위가 코스타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 지적재산이라든지 뭐 주 5일째 지금 하고 있지만 주 4일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노동소득보다는 자본소득을 갖다 많이들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면서, 사회에서 살면서 자본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숨을 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일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닥터 마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감사스마일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하는 이유가 뭐 물론 노동을 갖다가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10가지 이상을 했었고 정말 저는 그때부터 노동의 그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을 싫어가지고 노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노동의 한계를 압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의 한계, 우리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직장에서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그 오너보다도 높지는 않거든요. 물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물론 인컴을 수입을 많이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잣돈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일단 종잣돈을 만들기 전에 가장 중요한 자본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자본교육을 갖다 어떻게 받느냐, 그런 것들을 저도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책이라든지 어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본교육을 받고 금융이라든지 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인생이 정말 깁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이 뭐 60부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건강만 하다고 하면 지금은 80, 90살까지는 충분히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첫 번째로 잘 지키시고, 두 번째로는 이 재산, 이 돈에 대해서 잃지 않도록 자본교육을 충분히 받으셔서 지금 감사스마일도 40대 후반인데 50대부터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면 된다. 그리고 저도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정말 부끄럽지만 기계치고 정말 잘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배워서 나가면서, 이거 뭐 누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서 뭐 유튜브 방송 보고 또 물어도 보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보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꼭 유념하셔서 반드시 소유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듯 하고요. 돈은 행복을 얻기 위한 미천이 된다.
신사임당 유튜버, 유명하신 유튜버, 백만 유튜버 분 계시죠? 이분이 돈은 행복을 얻기 위한 미천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돈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돈이, 뭐 싫다, 아니, 돈을 갖다 벌기가 싫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쫓기 위해서 뭐 건강이라든지 친구 배우자를 잃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돈을 갖다가 우리가 재산을 갖다 잃지는 않도록 자본 교육을 갖다 충분히 받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단계를 좀 밟아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감사스마일이 하반부에 후미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제 오늘 지금 이야기 드렸던 자본교육, 특히 자녀들에게는 공부를 물론 많이 시켜서 좋은 대학교 보내시고 뭐 좋은 교육, 뭐 영어, 뭐 수학 이런 것들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차라리 자녀들이 있으시면 어릴 때부터 자본교육을 부모님께서 좀 체계적으로 시키셔가지고 돈의 소중함, 그리고 종잣돈을 갖다 모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을 재테크하는 방법들을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감사 스마일도 한번 그 방향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힐스테이트 더 운정 다음 주 월요일 날 초치기가 있다. 미계약분 지금 미계약분 이제 계약을 갖다 할 수 있는 27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초치기를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에게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어떻습니까? 당첨됐는데 이걸 가져가야 됩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는데 그거는 개인의 몫입니다. 제가 방송에다 다 이야기 드렸고,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라든지 감사스마일 TV에 힐스테이트 더 운정 치시게 되면 제가 다 이야기해 드렸고요. 또 일산 엘로이 뿐만 아니라 청라에서 제가 분양했었던 아파트에 대해서, 또 아파트이 뭐 제가 판단했을 때 투자나 실거주로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영상에다 이야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스마일께 용기 내서 이제 연락 주신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용기 내신 분들께는 저도 용기에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